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오늘은 이제 포토샵에서 이제 툴 관련된 것 중에 크롭 툴과 프레임 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것도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런 툴에 대한 기능도 있구나, 이렇게 좀 새롭게 또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또 나가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자료는 챕터 5라는 곳에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는 더보기에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 연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일에 가서 오픈 열어볼 거고요. 자, 그 챕터 5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요. 여기에 사과를 하나 이렇게 받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크롭 툴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누르고 있으면 여기에 몇 가지 이제 더 툴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네, 또 밑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레임 툴. 요 두 개의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크롭 툴은 크롭이란 말이 자른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른다는 말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음, 여기서 이제 만약 불필요한 걸 제거가 되면 이미지, 이 도큐멘트의 크기가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레이티오라고 하는 이제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값이 있는데 값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값대로 얘가 조정이 되는 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의 요 16과 9는 종횡비라고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비율을 우리가 없애고 싶다면 여기 옆에 클리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 값이 없으니까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자, 조정이 됐다면 또는 이런 경우에 조정이 됐다면 하고 엔터를 땅 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엔터 칠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잘리겠죠? 다시 원본을 불러올게요. 히스토리에서 여기에 첫 번째 요걸 눌러주시면 다시 원본을 불러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냥 드래그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 할 수도 있어요. 직접. 그리고 회전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회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보인다면, 이렇게 했다면, 이 경우에 여기에 좀 이미지가 아닌 부분까지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엔터 쳐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잘 조정을 해야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드래그 해서 만약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얘를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회전도 할 수 있어요. 자, 컨트롤 Z 또는 여기 있는 히스토리에 다시 눌러볼게요. 자, 이런 게 의미하는 게 이제 레이티오라고 비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W는 너비, H는 높이, 리졸루션이라고 하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해상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얘를 클릭하고 값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클리어 누를게요. 값이 없는 경우는 값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값이 있는 경우에 변경하고 싶으면 또 클리어하고 변경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 여기다 얘를 1000, 여기다가는 600. 그러니까 너비를 1000픽셀, 그 다음에 높이를 600픽셀, 거기에 따른 해상도는 72. 꼭 반드시 72로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300. 을수 사용할 수도 있죠. 일반 인쇄물에 관련돼서는 해상도가 한 300 정도의 해상도를 놓고 써야 되는 거고요. 그때 요 단위는 픽셀이 아니라 센티미터나 그다음에 이제 밀리미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할게요. 여기에서 얘가 인쇄 편집물일 경우에는 이제
뭐 100mm 또 10cm 이렇게 10cm에 6cm 뭐 이렇게 우리가 얘를 적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얘가 300이라고 놉니다. 고해상도로 놔야 되거든요. 그 여기에는 요 단위는 픽셀 센티미터로 놓지 마시고요. 픽셀 인치로 놓고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그냥 그 웹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얘를 1000 그다음에 픽셀 이렇게 넣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얘를 600 픽셀. 자, 여기 해상도가 300이 아니고요. 여기 이제 72 이렇게 놓겠습니다. 단위는 여기가 인치당 픽셀.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도 요 크기가 요 정도로 정해져도 여기는 600에 아니 1000에 600으로 잘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여기가 너비가 1000에 600으로 만들어지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 비율은 사용자가 정해진 크기, 정한 크기에 따라서 픽셀이든 센티미터든 그런 크기에 따라서 이제 정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엔터 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다시 원래도 돌려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종횡비라고 하죠. 가로, 세로의 비율. 1대1. 자, 요 1대1은 제가 여기에서, 여기든 할까요? 자, 가로 500과 세로의 500이, 1대1이죠. 그죠? 예. 자, 그래 놓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요 경우에 얘가, 여기 1대1, 요걸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비율이. 자, 컨트롤 Z를 하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자, 얘를 50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500, 자, 그럼 여기 이렇게가 이제 표시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4대 5. 가로가 4, 세로가 5의 비율. 16대 9로 일반적으로 하게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쓰진 않습니다만 요렇게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16대 9로 화면에 우리가 이제 요새 디스플레이 그 비율에 맞춰서 쓰는 경우는 이제 요렇게 이제 놓고 사용합니다. 자, 프론트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저는 얘를 요렇게 조금 갈게요. 그리고 ESC를 누르면 얘가 취소가 됩니다. 자, 이제 취소가 됐죠? 컨트롤 0을 누르면 창에 맞추게 되는 거예요. 어이구야, 잘렸네요. 다시 누를게요. 어쨌든, 컨트롤 0. 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없앴고요. 여기서 내가 얘를 대충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자, 엔터를 눌러서 크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와서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하나 볼까요? 이거를.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와 똑같은 크기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와 똑같은 크기. 그러면은, 여기는 또 얼마가 되어져 있어야 되지라고 하는 게, 크기가 이제 우리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요 하단에 964에 뭐 972,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거나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그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해놓고 여기에서 프론트 이미지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의 요 이미지, 그러니까 요 도큐멘트의 크기의 크롭할 사이즈가 딱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토마토.jpg에 가서 그거대로 위치만 이동하면 되는 거죠. 클릭하고 위치를 이렇게 이동하거나 또는 틀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엔터 치면 바로 앞에 내가 설정했었던 요 크기대로 똑같은 크기로 얘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프론트 이미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해 놓은 것을
반복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반복해서 정해놓은 것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 나머지는 뭐 인치별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놓았는데 픽셀과 뭐 그다음에 이제 인치도 설정해 놨는데 뉴 크롭 프리셋. 내가 크롭할 그 크기를 미리미리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얘를 원래 상태로 돌리고, 다시 얘를 원래 상태로 돌리고. 자, 요걸 착각하기 쉬운데, 프론트 이미지는 이제 현재 그 내가 작업해야 될 걸 이렇게 이제 새로 띄워놓으면서 그 앞에 내가 설정한 크기대로 하는 게 이제 프론트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자, 크롭에서 여기에 있는 얘는 내가, 앞으로 내가 오늘 작업하고 내일 작업하고 모레 작업해야 되는데 작업할 때마다 내가 어떤 정해진 크기가 있어요. 물론 때때로는 뭐 자유롭게 그 크기를 정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정상적인 내가 자주 사용해야 되는 크기가 있다면 이제 그 크기를 미리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냥 쉬워요. 그냥 말이 앞에 부연 설명 많이 했는데 요것 때문에 헷갈릴까 봐 설명을 했습니다. 자, 뉴크롭 프리셋 해서 여기다가 제가 값을 적어야 되는데 값이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다가 미리 이제 하는 거죠. 나는 여기에서 얘를 1920에 보다 내가 얘를 1080으로 제가 할 거야. 이렇게 정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엔터를 땅 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우리가 new crop preset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얘를 OK 누르면 이제 그 사이즈로 적용되는 거고요. 제가 어떤 거는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제가 놓고 클리어로 지워졌으니까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르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또 불러왔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렇게 자르고 싶은 거예요. 1920에 얼마 정도로 자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보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 자, 4240 픽셀에 2832, 그 다음에 72 ppi거든요. 픽셀이란 뜻이겠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내가 또 써야 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뭐 써야 되잖아요.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여기서 얘를 누르면 우리가 계속 요거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에 눌렀을 때 지금 나와 있으니까는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쓰다 보면 이제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값을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하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다가 또 얘를 뭐 500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600,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72 픽셀 이렇게 썼다. 그죠? 그리고 뭐 제가 엔터 쳤다. 아니면 해놓고 곧바로 여기 가서 이렇게 해서 뉴 그룹 프리셋 해서 이를 저장을 해놓죠. 그럼 여러 개를 저장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필요가 없어. 그럼 델리트 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델리트 크롭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요. 그게 이제 지워지겠죠. 이렇게. 자, 또 제가 얘를 클릭하고 얘를 누르면 지워지겠죠. 자, 이렇게 지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ESC 눌러놓고요.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요. 네, 이렇게. 얘도 ESC 눌러서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돌리고요. 얘도 ESC를 취소하고 돌리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이렇게 퍼스펙티브 크롭 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그
올려놓은 자료에서 요거를 하나 이렇게 요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모바일 핸드폰을. 자, 얘가 좀 기울어져 있죠. 그죠? 약간 이런 것들을 내가 바로 세우고 싶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크롭 툴로 하게 되면 크롭 툴은 이렇게 되잖아요. 회전을 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회전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근데 꼭 지금 현재는 이렇게만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딱 비율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씩 이제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ESC는 볼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이제 맞춰줄 수 있어요. 자, 네 지점을 찍어요. 꼭, 꼭. 대충 찍은 다음에 조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만약에 잘못 찍었다면 이때 조절점 4개를 이렇게 맞추어서 조정할 수가 있죠. 이게 잘 맞춰줘야 돼요. 지금 요거는 그 딱히 어, 아주 올바른 예제 파일은 아니에요. 저는 찾지를 못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얘를 뭘로 엔터를 땅 치면 이렇게 이제 돌아오겠죠. 얘가 약간 이제 잘못 원근감 있는 부분들을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약간씩 이게 비율이 안 맞으면 좀 찌그러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만 좀 약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돌려서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혹이라도 그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얘를 가지고 이용하시면 된다. 자, 다시 돌릴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슬라이스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서. 자, 슬라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자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슬라이스. 자, 제가 얘를 이렇게 슬라이스. 그 다음에 요렇게 제가 자르고요. 자, 제가 얘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 슬라이스는 내가 자른 부분들, 내가 필요한 부분들, 한 이미지에서 부분적으로 저장을 하고 싶을 때 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물론 예전에는 이 슬라이스가 이제 웹을 가지고 만들거나 또는 우리가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럴 때 그런 건 이제 잘라가지고 HTML 코드로 이제 뭔가 변환을 시켜주는 역할인데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요새는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능 때문에 이게 쓰진 않아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슬라이드 셀렉트 툴로 선택을 하고 얘를 조정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얘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해놓고 선택이 돼 있죠? 자, 여기, 여기. 파란 건 사용자가 슬라이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자동으로 슬라이스가 된 겁니다. 내가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리면, 아, 필요한 게 여기만 필요한 거야. 굳이 다 필요 없어. 자, 지금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우리가 뭔가 저장을 해야 된다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이제 어디서 저장을 해야 되냐면, 파일 가서, 익스포트, 그 다음에 여기에 Save for Web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그럼 여기에 슬라이스 된 게 있습니다. 사용자 이렇게 선택하면 이 선택한 것. 만 저장할 수 있겠고요. 파란 거는 사용자가 슬라이스한 것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렇게 놓고요. 자, 세이브.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챕터 5까지 왔습니다. 자, 파일 이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픽셀 어쩌고저쩌고 들어있죠. 이름은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얘를 어, 애플 뭐 이렇게 써놓고요. 포맷, 이미지 온리. 이미지 온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미지만 HTML의 이미지는 요 이미지도 저장하지만 그거에 관련돼 있는 그거와 관련되게끔 이제 우리가 뭐 웹에다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코드로 변환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요새는 HTML and 이미지로 사용하지 않고요. 예, 이미지 온리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팅은 디폴트 세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폴트 세팅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스는 올 슬라이스라고 하면요. 지금 여기에서 본인이 직접 그 슬라이스한 부분 외에 자동으로 슬라이스 되어져 있는 부분, 이렇게 회세로 되어져 있는 부분까지도 다 저장을 한다라는 의미가 올 슬라이스. 올 유저 슬라이스. 사용자가 이렇게 내가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셀렉트 슬라이스는 사용자가 지금 내가 요것만, 그죠? 예, 선택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요것만, 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 두 개 다 할 거니까 올 유저 슬라이스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눌러볼게요. 자, 뭐, 웹 원이라 나와 있지만 그냥 OK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장한 그 폴더를 한번 찾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다른 게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그 폴더 안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지금 해놓은 요 두 개의 이미지가 아까 제가 적어놨던 이름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뒤에 번호는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1, 2, 3, 3인가요? 1, 2, 3, 4, 5, 6. 거기에 대한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이제 수정하시면 되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슬라이스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다. 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서 내가 사용해야 될 이미지가 섞여 있다. 이제 그럴 때 이거 쓰는 것이 좀 편할 것 같고요. 네, 또 따로 이제 뭐 이렇게 복사해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자 지우는 거는 눌러서 델리트 누르면 이제 지워지겠죠. 자, 어쨌든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요. 내가 얘만 이렇게 해서 컨트롤 C를 해서 파일에 뉴를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크레이트 눌러서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일 수 있죠.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단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면, 그죠?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 슬라이스 셀렉트 툴로 컨트롤 D로 제가 하고요. 자, 예.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프레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프레임. 자, 프레임은 그럼 언제 쓰느냐 이거예요. 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액자, 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게 되면은, 어, 템플릿이라고 하죠. 이미 어떠한 그 레이아웃이 정해져 있는, 그죠? 위치나 정해져 있는. 그래서 뭐 템플릿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만들 때, 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파일에 new 해가지고요. 여기다 내가 얘를 자,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상세 이미지 페이지 800에 그러다가 얘를 뭐 3000짜리를 하나 만든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크레이트.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제품이나 이런 걸 다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앞에 타이틀이 있어야 된다면 그냥 얘를 클릭하고 타입 투 눌러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색상이 하얀색이니까 얘를 그냥 검정색으로 놓고 그냥 대충 할게요. 자, 땅 클릭하면 어우 너무 크네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크기는 어, 16픽셀이거든요. 근데 제목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픽셀 정도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더 크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맞다고 치고요. 글자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갈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이럴 때 요 프레임으로 그 이미지가 들어갈 부분들을 우리가 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좀 사각형과 원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고요.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제가 넣을 거고요. 여기다가 또 이렇게 넣을 거고요. 크기를 여러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다 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얘를 클릭할게요. 자, 사과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컨트롤 0하고 자, 사과도 제가 여기에서 이만큼만 쓰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C 그 다음에 와서 컨트롤 V 선택한 거 프레임에 뭐가 돼? 이미지가 쏙 하고 들어가죠. 그죠? 요거는 내가 누르고, 자, 요거 잘해야 돼요. 얘를 눌렀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미지가 선택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프레임 선택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 조정을 하게 되면 되죠.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자, 엔터 치고요. 제가 컨트롤 0 다시 누를게요. 그럼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위치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죠? 엔터. 자, 다시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고요. 자,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이미지가 선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프레임이 선택되는 부분이 있죠. 프레임을 선택했다면 프레임 크기를 좀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좀 줄여야 될까요? 네, 이렇게. 자, 크기다가 줄이는 거 봤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 가서 또 넣어볼게요. 뭐야, 토마토. 이번에는 뭘 넣을까요? 요거만 하나 넣을까요? 자, 컨트롤 C.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여기에 선택을 하고 컨트롤 V. 우와, 여기 들어갔네요. 그죠? 눌러서 이렇게 일단 줄일게요. 뭐 이렇게 됐다면 컨트롤 T를 해서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얘가 바깥으로 튀어나갔다. 그죠? 아, 이 정도 있네요. 뭐, 아까처럼 튀어나가야 되는데, 일단, 뭐, 조절했으면 되겠죠? 뭐, 이거는 뭐,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튀어나가면, 네,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면 되고요. 자, 여기는 여기를 잘 봐주셔야 돼요. 프레임이 선택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미지 선택되어 있는지. 자, 저는 이미 선택하고요. 얘를 이렇게 위치를 움직일게요. 자, 얘를 클릭하고요. 토마토. 자, 이거 가져갈까요? 자, 얘를 컨트롤 A, 컨트롤 C 이렇게 해서 가져갈게요. 자, 제가 아무도 선택을 안 했습니다. 컨트롤 V.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컨트롤 T 해서를 이렇게 줄일 겁니다. 위치를 조정할 거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갖고 눌러서 이렇게 뭐 안 들어가면은 얘가 지금 현재 저기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지금 제가 꼭 위에 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씩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안 되는 걸로 확인했었나 봅니다. 자, 이거 어쨌든 이렇게 집어넣고요. 컨트롤 T 조절하시면 되죠. 물론 옆에는 텍스트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텍스트가 들어가면 됩니다. 옆에는 텍스트가 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제가 얘를 이렇게. 자, 얘는 이만큼만 제가 쓸게요. 이렇게 놓고, 자, 컨트롤 C. 자,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바깥에 눌러서 풀고, 컨트롤 V로 누르고, 맞습니다.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게 좀 바깥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나니까 우리가 좀 어쨌든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 자, 제가 복사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고 컨트롤 V로 붙여넣어 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T로 조정하시면 되는 거고.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되는 어떤 반복해서 써야 되는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잖아요. 상세 이미지 제작할 때 내가 어떤 고정된 틀을 하나 만들고 싶다. 고정된 템플릿을 만들고 싶다. 이럴 때 요 프레임이 참 유용하죠. 요거는 요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도형을 하나.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좀 더 늘릴까요? 자, 여기 좀 위에 밑에 설명하려고 조금 더 늘려볼게요. 자, 이때 늘릴 때 제가 얘를 이렇게, 뭐냐, 크롭, 그 다음에 레이티오,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요. 얘를 제가 이렇게 또 밑에 내려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할게요. 근데 저처럼 지금 연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하다 보면, 이상하다. 왜 색상이 나는 지금 여기 화면에 강사가 지금 표시하는 부분처럼 하얗게 왜 안 보이지? 이거는 이제 배경색 때문에 그래요. 배경색. 이 배경색이 여기에 지금 보면 백그라운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설정을 보시고, 또 여기에는 이 설정을 값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놓고요. 엔터를 딱 칠게요. 다시 한번 엔터를 치고, 자, 요거 같은 거예요. 자, 아까 프레임은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것밖에 없잖아요. 사각형하고 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모양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때 모양, 쉐이프라는 거거든요. 모양. 자,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 필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놓겠습니다. 스트로크는 투명을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건 좀 그렇죠.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요렇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미리 설명드리면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그 옛날 도형이 있거든요. 요것들이 만약에 안 보이는 경우에 뭐 이런 도형이 있는데 뭐 이런 도형이 만약에 안 보이는 경우에 여기를 다 찾아봐야 되지만 그죠? 뭐 이렇게 다 보트도 있고 뭐 다 찾아봐야 되지만 여기 또 있네요. 찾아봐야 되지만 이런 기본적인 도형을 우리가 좀 써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윈도우 네 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쉐이프라고 하는 가서 여기에 자, 얘 눌러가지고 여기를 눌러서 다시 레건시라고 하는 얘를 누르면 이전에 이제 사용했었던 그런 모양들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불러올 수 있죠. 지울 때는 누르고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 개가 여기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자, 저는 지금 여기 여러 개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자, 얘를 클릭하고 얘를 눌러서 이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지우든 무슨 추가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트. 자, 이렇게 하트를 만들고요. Shift 누르면 이제 정비례로 이제 들어가겠죠. 1대1 비례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걸 넣는다. 이러면요. 자,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자, 얘를 뭐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T 줄여가지고 위에 올라서 이렇게 해서 크기를 적당히 맞추고 엔터. 아마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걸 계속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밑에 요 모양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Alt 누르고 이렇게
하거나 누르거나 이렇게 누르거나 다시 누르면 네, Alt를 먼저 누르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잘 우클릭해서 여기에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누르면 바로 밑에 도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들에서 사각형 프레임과 원형 프레임만 내가 쓰려고 한다면 여기 이 프레임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양한 모양으로 어떤 것을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에는 클리핑 마스크를 좀 이용하시면은 어떤 크기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는 이제 그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겠죠. 레이아웃을.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와 요것만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 제가 크롭과 그다음 여기는 프레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자,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